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장 데이터 분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번에 배웠던 매플라리브를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의 의도에 맞게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릴 거기 때문에 매플라리브에서 한글 폰트가 잘 설정될 수 있도록 요거 세 줄 있죠. 이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밑에 컨트롤 V로 붙여서 실행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에 다 성공되었다라는 표시가 나오면요. 두 번째 스텝인 런타임 다시 시작해주세요. 자, 런타임 다시 시작.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파일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활용할 파일은 CSV 파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SV 파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표 형태의 구조로 표현되곤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카드 내역 데이터인데요. 이용 일시와 승인 번호,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카드, 가맹점명, 이용 금액, 구분, 뭐 이런 것들이 쭉 첫 줄에 헤더가 있고 그 헤더에 해당하는 각각의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한 줄씩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형태의 표 데이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엑셀 파일은 보기가 좋지만 용량이 크다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다루려면 또 다른 라이브러리랑 데이터 타입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CSV 파일을 바탕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CSV 파일은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예요. 그래서 CSV가 됩니다. 자, CSV 파일은요, 영어를 해석하면 추측할 수 있다시피 컴마로 분리된 값들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엑셀 파일에서는 이렇게 표 형태의 칸으로 각각의 항목을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CSV 파일은요,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용량도 훨씬 적고 여러모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 파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데이터 파일은요, 제가 올려드린 링크에 card.csv가 있을 겁니다. 요거를요,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냐면, 초록색 버튼, 다운로드 코드 이런 버튼이 있을 건데요. 다운로드 집,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압축 푼 폴더 안에 압축 폴더 안 card.csv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세 단계가 다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볼게요. 자,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먼저 콜앱에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거든요. 이 콜앱에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은 제가 다 적어 드렸습니다. 외우실 게 전혀 없고요. 아, 이거를 통해서 콜앱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구나.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고 실행. 자, 실행하면 버튼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아까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풀었던 폴더에 가셔서 card.csv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막 퍼센트가 뜨고 순식간에 100% 던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card.csv가 잘 업로드 되었다라는 이 결과 멘트가 뜨죠. 이러면 card.csv가 잘 업로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SV 파일을요, 우리가 배운 리스트 형태로 변경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업로드된 파일을 2차원 리스트 형태로 변경을 하면 더욱더 자유자재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SV 파일을 파이썬의 리스트 형태로 최종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CSV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CSV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거를 또 임포트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 있죠? card.csv였어요. 자, 위에 보시면 card.csv 맞죠? 이 card.csv를 파일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서 f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이 연 파일을 또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읽은 거를 데이터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파일 헤더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분석하려는 데이터는 이 두 번째 라인부터예요. 두 번째 라인. 요 헤더를 남기고 두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만 필요한 거죠. CSV 파일 형태로 봐도 맨 위에는 헤더가 있어요. 헤더. 그래서 요 헤더를요,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명령어가 바로 방금 보셨던 next 이겁니다. next. 요거를 하면은 헤더가 바로 건너뛰어져요. 그래서 next 헤더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제 리스트 타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리스트로 감싸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명에다가 우리가 방금 업로드한 card.csv로 변경만 해주시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우리가 리스트로 잘 변환은 했지만 데이터를 출력해라 라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린트 한 다음에 데이터 0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의도대로라면 첫 번째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나타나죠? 자,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요. 이 next 데이터 있죠? 이 next 데이터로 이 첫 번째 라인을 넘깁니다. 이 헤더 부분을 건너뛰게 돼요. 그 다음에 표에 보이는 두 번째 라인부터를 이제 리스트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이 리스트로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부터 데이터의 마지막까지. 이게 엄밀히 말해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큰 리스트로 묶게 되고 그 리스트가 2차원 리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한 줄씩 하나의 리스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요소가 컴마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의 1차원 리스트가 한 줄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한 줄 넘어가면 두 번째 줄이 있죠. 두 번째 데이터는 또 여기서부터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뭐 승인 번호 이렇게 쭉쭉쭉쭉 콤마로 연결된 1차원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또 네, 여기다 컴마 또 이제 세 번째 리스트, 1차원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큰 2차원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1차원 리스트가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한 다음에 0을 하면은 첫 번째 줄, 그러니까 2019년 10월 12일 9시 13분에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사용한 54만 6,800원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1차원 리스트의 형태로.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거래 내역 한번 출력해 볼까요? 0 말고 뭐 하면 될까요? 1 하면 되겠죠. 1 한 다음에 한번 실행 해보면 네, 바로 그 다음 거래 내역이 뜹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인덱스 5 한번 해봅시다. 인덱스 5를 하면 몇이 출력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6번째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차원 리스트의 총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리스트의 길이 구하는 명령어가 뭐였죠? len, length였죠.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 넣어봅니다. 이 데이터가 카드 거래 내역 2차원 리스트이니까요. 실행하면 236이 됩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모두 합쳐서 236개의 거래 내역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 CSV 파일 보시면 이제 막 밑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237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맨 위에 있는 헤더 있죠? 헤더, 요거를 날렸으니까 1을 뺀 236이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이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다가 이렇게 2차원 리스트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를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우리 올림픽 데이터 할 때도 이런 형태 많이 봤잖아요. 이 데이터를 반복문으로 넣으면 for row in data 땡땡으로 할 수 있고 그 로우에 1차원 리스트가 한 줄씩 담기기 때문에 로우 뒤에도 인덱스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드 사용 일자 모두 출력하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 사용 일자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네요. 1차원 리스트로 구성된 모든 거래 내역에
첫 번째, 그러니까 인덱스 0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for row in data 한 다음에 자, 데이터의 첫 번째 1차원 리스트부터 마지막 리스트까지 로우에 담으면서 프린트 해라. 로우의 인덱스 몇만? 0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실행.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볼까요? 자, 2019년 10월 12일 9시 13분. 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데이터가 맞는지. 네, 맞는 거 잘 보이시죠? 2019년 10월 12일 11시 56분. 데이터 잘 맞죠? 네, 이렇게 첫 번째 항목만 쭉 골라낼 수 있어요. 요 기니까 X 처리를 할게요. 자, 카드 사용 금액은 그럼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위에 거랑 똑같은데 로우의 인덱스만 변경되면 되겠죠. 카드 사용 금액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요. 인덱스 6인데요. 저는 마이너스 인덱스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3으로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for row in data. 자, 프린트 뭐만 다 출력해라? 마이너스 3만 출력해라. 자, 실행해보면 금액만 쭉 출력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금액이 데이터에 맞게 잘 표현이 되었나. 이게 몇 줄이 출력됐을까요?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해 출력이 됐을 거니까 236개가 아마 출력이 됐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r row in data 땡땡 구조에서 이 데이터가 2차원 리스트니까 row에는요 한 번에 1차원 리스트 하나가 담기게 되고 그 다음 반복 회차에서는 두 번째 1차원 리스트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반복에는 데이터 0이 담겨요. 그러니까 요 줄 있죠? 요게 담겨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에서 로우에는 무슨 데이터가 담기냐면 요거 두 번째 라인이 담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로우 자체가 그러면 1차원 리스트가 되니까 인덱스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카드 사용처랑 금액을 모두 출력해 보세요. 자, for row in data 땡땡 한 다음에 어디에서 얼마 사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for row in data 땡땡 프린트 해서 자, 카드 사용처는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인덱스 5에 있어요. 그래서 row 5에서 얼마? row 6 원 사용 이렇게 됩니다. 역시 236개가 나올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실행.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거 제 실제 카드 내역이거든요. 제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황이 있긴 했는데요. 점점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54만 6,800원이나 사용을 했네요. 데이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네, 10월 12일에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54만 6,800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따져보시면요. 아, 맞구나. 이 데이터가 이렇게 쫙 출력이 되는구나.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프린트 안에 로우 5, 로우 6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해서 조작하거나 가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로우 5를요, 이게 카드 사용처니까 스토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고 이 로우 6은 금액이니까 페이먼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자, 반복문 안에서 for row in data 한 다음에 자, 스토어라는 변수에다가 각 줄에 다섯 번째 인덱스만 저장을 하면 여기에는 항상 카드 사용처만 저장이 될 거예요. 그쵸? 자, 하나 더. 자, 페이먼트라는 변수에다가는 얼마를 저장한다고요? 로우 6을 저장한다고요. 자, 그러면 프린트 한 다음에 이 로우 5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스토어에서 얼마큼 사용? 페이먼트만큼 사용. 자, 같은 결과가 나올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ift 엔터.
네,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데이터가 보이고요. 자, 근데 아까랑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 스토어라는 변수에다가 실제 값을 저장한다는 거. 페이먼트라는 변수에다가 실제 값을 저장한다는 것이고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반복 회차가 다를 때마다 여기에 들어있는 값도 다른 거겠죠. 첫 번째는 여기 로우에 첫 번째 1차원 리스트가 들어갔으니 스토어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 다음에 페이먼트에 54만 6,800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에는 이제 두 번째 거래 내역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스토어에는 뭐가 저장됐냐면 GS샵, 페이먼트에는 6만 440원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와 페이먼트는 반복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값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에서 스토어와 페이먼트에 저장된 타입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타입, 스토어, 그 다음에 또 타입, 페이먼트 이렇게 한번 해보고 스토어는 무슨 데이터 타입인지 페이먼트는 무슨 데이터 타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스토어는 당연히 글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이 될 것 같은데 페이먼트도 이제 다 숫자가 나왔잖아요. 여기 54만 6,800원, 뭐 6만 440원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자, 여러분들 잘 보니까 뭐가 나오죠? 계속해서 스트링이 나오죠. 지금 이 스토어도 페이먼트도 다 스트링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위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데이터 하나씩 찍어봤을 때 여기 잘 보시면 숫자 양 옆에도 따옴표가 있고 작은 따옴표가 있고 문자 양 옆에도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에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CSV 파일로 읽어드린 모든 데이터는 문자로 인식됩니다. 자, 숫자 그 자체를 가지고 연산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 이 문자로 인식된 숫자를요, 진짜 순수한 숫자로 데이터 타입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자, 우리 페이먼트에 로우 6을 그대로 넣었죠. 근데 우리 이거를 숫자로 바꾸려면 뭐로 감싸야 된다고요? 인트로 감싸서 해주면 달라질 겁니다.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페이먼트는 다 인트 타입으로 변경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서 숫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페이먼트에 저장을 하는데 로우 6을 인트로 변환해서 넣으면 여기 페이먼트도 당연히 숫자가 됩니다.